3쪽에 6-2번 빨간 깃발 2개, 파란 깃발 2개, 노란 깃발 4개를 일렬로 배열해서 신호를 만드는데 양 끝에 노란 깃발이 오도록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모든 신호의 개수. 그러면 총 9개잖아 깃발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를 배열을 하는데 여기 양 끝에 노랑이 온 거는 정해진 거잖아, 그지? 맞죠? 그럼 요 남은 7자리, 이 남은 7자리에 빨강 몇 개랑 빨강 2개랑 파랑 3개랑 그리고 노랑 몇 개, 노랑 2개를 가운데다 배열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7개 배열하는데 빨강 2개 똑같고 파랑 3개 똑같고 노랑 2개 똑같으니까 어떻게 살면 돼? 7팩 나누기 7팩 나누기 2팩, 3팩, 2팩 이렇게 가야지? 응, 가순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답 나올 거고요. 또 질문 하고 싶은 거? 또 숙제 중에 질문 하고 싶은 거 없나요? (30번) 38번 9쪽에 38번 자, 이거는 전에 풀었네? 이거는 그거였어. 그 전체 경우의 수는 중복 순열로 구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공도 서로 다르고 상자도 서로 다르잖아.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자잖아, 그치? 그래서 중복 순열로 푸는 거였고, 거기에서 이제 한 상자에 공의 수의 합이 13 이상이 되는 경우들이 몇 가지인지 찾아가지고 빼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3 이상이라 그러면 합이 15가 되거나 아니면 합이 14가 되거나 합이 13이 되는 경우, 요 세 가지 경우를 세 가지고 빼는 거였는데, 합이 15가 된다 그러면은 1번 공부터 5번 공까지 다 그냥 한 상자에 몰빵된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한 상자에 5개 공이 다 들어가 버린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한 상자에는 5개 공이 다 들어가고 나머지 두 상자는 비게 되죠, 그치? 근데 비어있는 이 두 상자는 서로 똑같잖아, 맞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배열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 모여있는 거, 빈 거 2개 이렇게 배열하는데, 빈 거 2개는 서로 똑같기 때문에 3팩 나누기 2팩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인 거야, 합이 15가 되는 경우는. 근데 합이 14가 되는 경우는 1이라는 공만 다른 상자로 옮겨간 거잖아, 이렇게 간 거잖아, 그지? 그럼 이때는 공 4개 들어있는 상자가 하나, 1개 들어있는 상자가 하나, 빈 상자가 하나, 이러면 세 상자가 상태가 다 서로 다르죠. 그러면 3팩토리얼 해서 6가지가 있는 거고, 그치? 마찬가지로 합이 13이 되는 경우는 1번 공은 여기 같이 합쳐주고 2번 공이 여기로 간 거죠.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것도 3팩토리얼 해서 6가지만큼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15가지를 여기서 빼주는 게 답이에요. 저는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고. 자, 또 질문하고 싶은 거? 91번 17쪽에 91번 17쪽에 91번 요거는 지금 요렇게 생긴 알파벳들을 배열을 하는데 겹치는 알파벳이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6팩토리얼일 거고, 6팩토리얼 중에서 R하고 A가 적힌 얘하고 얘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이라 그랬잖아. 뭐 이거는 2개를 가지고 대상이 2개이기 때문에 2개의 알파벳은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사건으로 풀어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2개가 이웃하는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도 되고, 아니면 원래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풀어? 원래 칸막이 넣고 풀잖아, 그치? 직접 풀어도 되고요. 그러면 직접 푼다면 이렇게 T, V, E, L 얘네를 먼저 배열을 해야 되겠지? 배열을 해주면 걔네들 사이사이에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5군데가 만들어지죠? 그 5군데 중에서 두 자리에다가 R과 A를 배열하면 되지, 그치? 그러면 자리는 5개인데 배열할 알파벳은 2개니까 요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약분시키면은 4팩 지워지고 요거는 6, 5, 30이 되겠죠? 그러면 30분의 20이 되니까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 순열에서 많이 했던 거니까 그 방법대로 푸시면 됩니다. 또 숙제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54번 몇 쪽이죠? 11쪽 11쪽에 54번 자 54번이면은 자 요거는요 이거 목요일날 봤던 그 시험에 똑같은 거 있었잖아. 그거는 세 가지였고 그지? 응? 요건 두 가지고 응? 그날 이거 시험 보고 풀이 봤어요? 안 봤어? 시간이 없었어? 자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어차피 가방 하나에다가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가방이 A 가방, B 가방, C 가방, C 가방, D 가방 이렇게 네 종류의 가방이 있는데 가방 하나마다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돼. 리본을 하나 달아야 되고 인형을 하나 달아야 돼요. 근데 항상 리본을 인형보다 먼저 단다라고 정해져 있어. 그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A 가방에다가 리본을 다는 거 그리고 인형을 다는 거 요거를 이렇게 소문자 A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앞에 있는 A는 뭘 다는 거야? 리본을 다는 거고 두 번째 나오는 A는 인형을 다는 거야. 그치? 그런 느낌으로 B 가방에다가도 소문자 B로 표현을 할게요. 먼저 나오는 B는 리본 다는 거, 두 번째 나오는 B는 인형 다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8개를 배열을 하는데 근데 그 중에 똑같은 게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배열을 해보면 뭐 아무거나 한번 써볼게. B, A, C, D, D, C 만약에 이렇게 배열됐다. 그럼 가장 먼저 어떤 작업을 하는 거야? 맨 처음에 B가 나왔지. 제일 먼저 내가 할 일은 뭐야? B 가방에 리본을 달아. 그치? 그 다음에 A 나왔지? A 가방에 리본을 달아. 또 A 나왔지? 그럼 A 가방에 인형을 달아. 이런 식으로 작업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먼저 나온 알파벳은 리본 다는 거, 두 번째 나온 알파벳은 인형 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요 8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방법과 같죠. B가 하나 부족하구나. 이렇게 8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방법과 같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요게 답입니다. 그럼 목요일날 시험 문제 있었던 거는 세 가지 다는 거였으니까 이렇게 하나씩만 추가해 주면 되잖아. 이렇게 맞죠? 그래서 12팩 나누기 3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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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또 숙제한 거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어이구 어서오세요. 이 시간에 온 게 얼마 만이냐? 앞에 여기 이쪽에 앉아. 이쪽에 끝에 줄 말고 거기 앉아. 또 숙제 중에 질문 있나요? 71번 71번 자 13쪽에 71번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판매하는 땅콩 맛을 포함한 서로 다른 10가지 맛 아이스크림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고를 때 땅콩 맛 아이스크림이 포함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거 은솔아 어떻게 풀었니? 식으로 말한다면? 10, 그러니까 뭐에서? 답이 그냥 10H이다? 10H 하면 되나?
10H2로 풀었어요? 10H 해도 되나? 아, 땅콩 맛을 하나 골라놨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일단 우리가 이거를 땅콩 맛을 포함된다라는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10가지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건데 중복을 허용하는 거고, 순서는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순서는 안 중요하겠죠, 그죠? 그냥 3가지 맛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거니까. 니네 베스킨라빈스 가지고 그거 파인트 시키면은 아이스크림 맛 3개 말하잖아. 3개 말할 때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잖아, 그지? 뭐대로 말하다 아무튼 3가지를 거의 담아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순서는 안 중요하고 중복을 허용하니까 10H3 요게 전체죠, 그죠? 그 중에서 땅콩 맛이 포함되는 경우를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여기서 뭘 빼면 될까요? 땅콩이 안 들어간 경우를 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10가지 맛 아이스크림이 있었는데 그 중에 땅콩 맛은 어떻게 하고? 땅콩 맛 빼버리고 나머지 9가지 중에 고르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10H3에서 9H3을 뺀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10H3이면은 12C3이고 얘는 11C3이니까 자 빼면은 12C3이면 얼마죠? 12, 11, 10에 3, 2, 1이고 얘는 11, 10, 9에 3, 2, 1이고 그러면 앞에 게 얼마 나와? 이렇게 되니까 2 되니까 220이고 빼기 뒤에 거는 3 되고 이렇게 되니까 5 되니까 165죠. 이렇게. 그쵸? 빼가지고 55 이렇게. 은솔이가 생각한 방식은 땅콩 맛을 이미 하나 뽑아 놓는다 이 말이죠. 땅콩 맛을 이미 하나 골라 놓고 추가로 2개를 더 고르자 이런 느낌인 거지. 근데 땅콩 맛을 하나 골랐다고 해서 땅콩 맛을 더 고르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10가지 중에서 2개를 더 고르면 된다. 그치? 그래서 은솔이는 10H2로 풀었다 이거죠, 그쵸? 그렇게 풀어도 되고.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10H를 했을 때 중복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푼 거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어차피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은 없네요. 자, 그래서 71번 답은 55였고 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하영이 질문 없어? 네, 아까 38번. 38번 38번 자 이게 아이고 네 38번 일단 세 종류의 상자가 있고 여기에다가 1, 2, 3, 4, 5가 적힌 5개의 공을 넣는 거잖아. 그치?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3, 파이 5인 건 알겠어요? 내가 공을 하나 들고 있다고 생각해봐. 1번 공을 들었으면 세 상자 중에 한 군데다 넣어야 되는 거니까 선택권이 3개 있잖아. 근데 그런 선택을 5번을 하는 거니까 3의 5제곱만큼이 전체 경우의 수예요. 243인데 그 중에 한 상자에 들어간 공의 수의 합이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공들이 좀 이렇게 잘 나눠져 들어갔으면 좋겠다. 한 상자에 몰빵이 돼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합이 그러면 13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 합이 13이 되거나 합이 14가 되거나 합이 15가 되는 경우들을 빼란 얘기잖아. 그러면 합이 15가 되는 경우부터 생각을 해보면 합이 15면은 1부터 5까지 모든 공을 다 한 상자에 넣었을 때 합이 15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1, 2, 3, 4, 5라는 공을 다 이 A 상자에 다 몰아넣는 경우가 하나 있겠지. 또는 이것들을 전부 다 B 상자에 몰아넣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것들을 전부 다 C 상자에 몰아넣는 경우가 있겠지. 그러니까 합이 15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 발생하는 거예요?
세 가지 발생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합이 14가 되는 경우, 합이 14가 되는 경우는 자 1만 지금 다른 상자로 이렇게 간 거잖아. 그치? 그러면 세 상자 중에 한 상자에는 공 4개를 넣을 거고 또 한 상자에는 1을 넣을 거고 또 한 상자는 비어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상태를 만드는 거잖아. 세 상자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방식은 6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뭐 이렇게 C에 요거 다 들어가 있고 B에 1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또 C가 아니라 B에 얘네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A에 1 들어가 있는 경우 또는 요게 요로 간 경우. 지금 4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얘네가 다 요로 가 있는 경우 하나, 요 상태가 하나 있고 또 여기서 얘가 1로 옮겨간 경우가 하나 있고 그쵸? 그러니까 A, B, C에다가 요 서로 다른 세 가지 상태를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3팩토리얼만큼 있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면 합이 13인 경우도 이해가 될 겁니다. 합이 13이 되려면은 1은 얘네랑 같이 움직이고 2가 가면 되거든. 이렇게. 그죠? 그럼 이번에도 얘네들을 배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 6가지만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총 15가지 경우가 문제에서 원하는 합이 13 이상이 되는 경우들이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빼줘야 답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243에서 15를 빼서 228 이렇게 푸는 겁니다. 왜 3팩을 쓰냐고? 그 아까 전에 요 합이 15가 되는 경우 있잖아. 요 때는 자, 이 상태였잖아. 그러면 3개의 상자 중에 한 상자에 몰빵된 거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2 상자는 빈 상자지. 빈 상자. 그러면 3개를 배열하는 거야. 이 15, 합이 15가 되는 걸 만들 때는. 이 몰빵하는 거, 빈 거, 3개를 배열하는 건데 빈 거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3개를 배열하는데 2개가 똑같으니까 3가지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합이 14가 되는 경우에는 요렇게 된다 그랬잖아. 요렇게. 그지? 그럼 이때는 공이 4개 들어있는 상자가 하나 필요하고 공이 1개 들어있는 상자가 하나 필요하고 공이 0개 들어있는 상자가 하나 필요해요. 서로 다른 3가지 상태잖아. 요거를 배열하니까. 요거를 A, B, C에다가 배열하는 거야. 그래서 3팩토리얼만큼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18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페이지. 자, 18페이지에서는 몇 번을 볼 거냐면 101번 문제를 볼게요. 101번. 자, 18페이지의 101번은 천일홍이 4송이, 장미가 4송이 들어있는 꽃다발에서 임의로 꽃 4송이를 동시에 꺼낼 때 천일홍이 장미보다 많을 확률을. 이거 지난주에 우리 프린트로 그 교과서 복습할 때 그때도 풀었던 문제인데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8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총 8송이 중에서 4송이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해 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천일홍이 장미보다 많다 그랬으니까 천일홍이 4송이가 되고 장미가 0송이가 되거나 아니면 하영아 어떨 수도 있니? 천일홍이 3송이가 되고 장미가 1송이가 될 수도 있죠. 그쵸? 그 다음에는 뭐 둘부터는 천일홍이 장미보다 많은 건 아니니까 우리는 요렇게 2가지 케이스를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치? 이게 그냥 천일홍이랑 장미로 바꿨을 뿐이지 사실 우리가 흔하게 만나는 뭐 흰 공 4개, 검은 공 4개가 들어가 있는 상자에서 공 4개를 뽑는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천일홍만 4개 뽑힌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8시 4분에 천일홍 중에서만 뽑으면 되잖아. 그치? 그럼 요 천일홍 4개니까 4개 중에서 4개 뽑는다. 이렇게 하면 이제 천일홍만 4개 뽑히는 경우가 되는 거고 또는 플러스 천일홍이 3개, 장미가 1개. 성빈아 이건 뭐라고 써야 돼? 천일홍 4개 중에 3개 뽑고 곱하기 그치 4시 1 이렇게 뽑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천일홍 4송이가 서로 똑같은 거고 장미 4송이가 서로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는 분모를 84를 까는 순간 이 천일홍 내송이와 장미 내송이도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분모에서. 서로 다른 8개 중에 4개를 뽑는다고 생각한 거니까. 그래서 분자를 계산할 때도 다 다른 것 중에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무슨 남자 4명, 여자 4명 이런 것처럼 서로 다른 8가지 중에서 4개를 뽑는다. 근데 서로 다른 거긴 한데 같은 종류라고 볼 수 있는 게 4송이가 있는 거고 또 요 종류가 4송이가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계산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저는 이제 얘를 계산하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이제 교과서적인 풀인데 다른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어. 기억나니? 요렇게 푸는 거 말고 다른 방식은 뭐가 있을까? 천일홍이랑 장미를 합쳐서 4송이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4송이, 얘가 0송이일 수도 있고 얘가 3송이, 얘가 1송이일 수도 있고 2, 2일 수도 있고 거꾸로 1, 3일 수도 있고 4, 0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천일홍과 장미는 서로 동등한 입장이잖아. 얘도 총 4송이, 장미도 총 4송이 있는 똑같은 상황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자, 요 확률과 요 확률은 어떨까요? 야, 이거 잘못 썼구나. 바뀌어야 되는구나. 요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 그지? 자, 요 확률과 요 확률은 어떨까요? 똑같겠지? 천일홍과 장미가 역할만 바꾼 거니까. 마찬가지로 요거 3개 하나 뽑힐 확률과 1개, 3개 뽑힐 확률은 어떨까요? 똑같겠지? 그치? 그러면 이런 생각이 가능하죠. 요거 가운데 2송이 뽑힐 확률 있잖아. 요 확률을 있지? 자, 8송이 중에 4송이 뽑는데 천일홍 4개 중에 2개 뽑고 장미 4개 중에 2개 뽑는다. 요렇게 하면 요게 요 확률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1에서 뺀 다음에 그거 전체를 2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요 확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해되나요? 왜냐면 이거하고 같으니까. 그치? 그래서 1에서 가운데 것만 싹 빼주고 나머지를 2로 나눠버리면 요렇게 천일홍이 더 많을 확률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계산해도 괜찮고 요렇게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직접 계산하는 게 별로 번거롭지 않지만 이 개수가 더 많이 늘어난다면 그럼 요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방법도 가능하다. 계산 한번 해볼까? 성빈아 8C4가 얼마일까? 8765 4321이네. 그치? 얼마? 70. 그치?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니까 70입니다. 70. 그 다음에 여기서는 4C4가 1이고요 4C3 4 곱하기 4니까 70분의 17 이렇게 되죠. 그쵸? 직접 계산해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계산해보면 요게 아까 분모가 70이었으니까 70분의 하고 요거 6이고 6이잖아. 그럼 70분의 36이에요 얘가. 70분의 36. 그러면 1에서 70분의 36을 빼면은 70분의 34 나오잖아. 그지? 70분의 34를 2로 나누니까 70분의 17 똑같이 나오죠. 그치? 요런 방법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104번을 한번 보고 갈게요. 104번. 요거는 일단 문제 오타가 하나 있어. 오타. 104번 문제. 한번 맞춰볼래? 뭐가 오타일까? 답을 구할 수 없는 중대한 오타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 이 식 중에 있습니다. 이 식 중에. 여기가 비합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써있잖아요. 비합집합이 아니라 여기가 비교집합이에요. 타이핑하면서 오타가 났나봐. 이렇게 이제 여기가 교집합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그럼 이게 교집합이다 라고 하면은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먼저 앞에 있는 부분을 보면 은솔아 이거 보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P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쵸? 요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거의 확률이 지금 4분의 3이다 라고 하는 거는 P A 교집합 B 요거는 얼마라고 말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4분의 1인 거죠, 그쵸? 4분의 1 요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거는 혹시 기억나니? 얘도 뭔가로 바꿀 수 있는데 옛날에 집합할 때 우리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런 거 뭘로 바꾸더라? 차집합으로 바꿔. 차집합. B에서 A 뺀 거 이렇게 그러면 이 상황을 지금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러면 얘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A 교집합 B니까 여기 말하는 거잖아. 여기. 자, 요 부분에 지금 확률이 4분의 1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디야? B차 집합 A. B차 집합 A는 B에서 교집합만 뺀 나머지를 말하는 거거든. 그치? B라는 집합에서 요 A랑 겹치는 부분 빼고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렇게. 여기. 요렇게. 요 부분의 확률이 지금 얼마냐면 요게 5분의 1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대로 B의 확률은 뭐겠어? B의 확률은 4분의 1과 5분의 1 어떻게 한 거? 합한 거. 그치? 4분의 1과 5분의 1을 합한 거. 그래서 PB가 얼마냐? 이게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그래서 20분의 9입니다. 그럼 연희야, 이 문제 답은 뭐라고 써야 돼? 맞아요. 얘를 1에서 빼주면 되죠. 그쵸? 여집합이니까. 그래서 답은 20분의 1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목요일날 우리 시험 봤던 거 윤소리가 시험을 잘 봤대? 요 반이랑 S3반까지 합쳐서도 두 번째던데요? 점수상으로? 기대가 큽니다. 하영이도 많이 올랐고 첫날에 비해서, 그지? 이렇게만 올리면 너무 좋겠다. 하영이는 유지했고. 오케이. 여러분 기출문제. 요즘 그 프리 영상 찍느라고 너무 힘들어. 주말에 할 것도 준비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열심히 풀어가지고 중간고사 잘 봤으면 좋겠다. 나중에 우리 한 1, 2주 더 지난 다음에 이번 주에 봤던 기출들을 다시 풀어보고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때 틀렸던 문제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9쪽으로 가서 19쪽에서 여기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19쪽에 106번부터 한번 볼게요. 106번. 자, 106번부터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 그때 공에 적힌 수를 작은 것부터 차례로 A, B, C라고 하자. 그러니까 1부터 9까지가 있는데 1, 2, 3, 4, 5, 6, 7, 8, 9. 자, 이렇게 요 중에서 3개의 공을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것부터 차례로 A, B, C라고 하자. 그러면 가령 내가 예를 들어 요 공을 꺼내고 3을 꺼내고 5를 꺼내고 8을 꺼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꺼냈다면 자연스럽게 성빈아 얘가 누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고, 그치? A. 얘가 B고 얘가 C가 되는 거죠. 그죠?
크기 순서대로 A, B, C니까. 자, 그런데 B가 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자, B만 고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B가 될 수 있는 숫자가 일단 4일 수 있겠죠. B가 4일 수 있고, 또는 B가 얼마일 수도 있어? B가 3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얼마일 수 있다? 2일 수 있는데 B가 그럼 1이 될 수도 있을까요? B가 1 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쵸? 왜냐하면 B보다 더 작은 숫자가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숫자는 B가 2거나 아니면 B가 3이거나 아니면 B가 4거나 이렇게 세 가지, B를 기준으로 우리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B가 2라면 A는 무조건 누가 돼요?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A는 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A를 고르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A를 고르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대신 C를 고르는 방법이 많죠. 그쵸? 2보다 큰 숫자니까 3부터 9까지 요만큼 7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7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만약에 B가 3이다. 만약에 B가 3이야. 이렇게 됐어? 그럼 이번에는 성빈아, A를 고르는 방법이 몇 가지? 2가지. C를 고르는 방법은 6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런 느낌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B가 이제 4로 갔으면 A를 고르는 방법이 3가지, C를 고르는 방법이 5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7, 12, 15 합치면 몇이에요? 34가 되겠네. 그쵸?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자, 요 34는 분자에다가 올릴 거고 분모에는 연이야 뭘 집어넣으면 될까? 분모. 맞아요. 그쵸? 9개 중에 3개 뽑는 거니까 9시 3분의 34. 근데 9시 3이 얼마니? (9시 3이) 얼마지? 얼마? 84? 84분의 34니까 약분 한번 시키면은 42분의 17 요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그 상황을 케이스를 나눠 갖고 써보는 거야. 여러분 뭐 기출이나 풀 때 보면 그런 문제 되게 많죠. 그죠? 문제가 복잡해 보여도 적절한 상황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생각하면은 계산 가능해요. 요런 게 몇 가지, 요런 게 몇 가지, 요런 게 몇 가지 이렇게 나눠서 푸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107번으로 가서 자, 107번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나왔는데 요 방정식을 일단 풀 건데 이건 인수분해가 되는 애잖아. 그죠? 인수분해 됩니다. 5, 2에 n에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그러면 성빈아 이걸 인수분해한 식이 뭐니? OX 마이너스 N 여기는 EX 마이너스 N은 0이죠. 그쵸? 자, 그럼 X 값이 두 가지 나왔네. 뭐하고 뭐가 나왔을까? 5분의 N이랑 2분의 N이랑 그치? 요렇게 두 종류가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 방정식에 정수해가 존재할 확률이에요. 정수해가 존재할 확률. 그러니까 이 5분의 N이나 2분의 N 중에 한 개라도 정수가 나오면 된다는 거지. 정수해가 존재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둘 다 정수일 필요는 없고요.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정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 얘가 정수가 되려면 n은 어떤 수여야 된다? 5의 배수. 그쵸? n자리에 5의 배수가 들어가면 빨간 애가 정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정수가 되려면 당연히 n은 2의 배수면 되겠죠. 결국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p 5의 배수 또는 합집합으로 쓸게요. 자, 또는 2의 배수
요 확률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우리 알고 있죠? 어떤 두 집합의 합집합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5의 배수가 될 확률 플러스 2의 배수가 될 확률 한 다음에 반드시 연이 어떻게 줘야 돼? 교집합을 빼야 돼. 맞죠? 그죠? P 5의 배수 교집합 2의 배수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근데 5의 배수가 될 확률 이거는 20개 중에 5의 배수는 4개 있잖아요. 4개 플러스 2의 배수는 10개 빼기 5와 2의 공배수 교집합은 2개 있겠죠. 그죠? 그래서 20분의 12가 돼가지고 5분의 3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107번은 이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108번으로 갑니다. 108번은 이거 좀 복잡해요. 108번 자 108번은 처음에 그러니까 노란색과 하늘색으로도 구분이 되고 시계와 팔찌로도 구분이 돼. 그치? 그래서 요거를 좀 우리가 생각하기 편하도록 노랑과 하늘 그러니까 색깔로도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시계와 팔찌로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써놓으면 노란색 시계가 3개 있는 거고요. 하늘색 시계는 2개, 노란색 팔찌가 3개, 하늘색 팔찌는 2개.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서 임의로 3개를 동시에 고를 때 그랬으니까 뭐 전체는 10C3을 깔면 되겠죠. 이게 전체 우리가 그 물건을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인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야. 적어도 한 개는 시계이고 적어도 한 개는 하늘색일 확률 이걸 물어봤어요. 일단 적어도가 들어갔어, 그지? 적어도가 들어갔으면 성빈아 뭐가 생각나? 어떨까요? 그죠. 반대. 여사건으로 풀고 싶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 적어도 한 개가 시계이다. 의 반대는 뭐예요? 뭐라고? 시계가 없다. 그치? 적어도 한 개가 시계이다의 반대는 시계가 없다. 시계가 없다는 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야? 모두 팔찌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A라는 사건을 이렇게 정의를 해볼게. A를 모두 팔찌가 뽑히는 사건으로 정의해볼게요. A를 모두 팔찌.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하영아 적어도 한 개는 하늘색이다의 반대는 뭐예요? 모두 적어도 한 개는 하늘색이다의 반대. 그럼 무슨 색이야? 그치? 모두 노란색이다 이거죠? 맞죠? 모두 노랑입니다. 모두 노랑. 자 그러면 은솔아 이 문제에서 적어도 한 개는 시계이고 적어도 한 개는 하늘색이다 라고 말했잖아. 이걸 A와 B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니?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A 더하기 PA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요 모두 팔찌가 나오는 거랑 적어도 한 개가 시계인 것이 같은 건가? 이 A는 문제에서 말한 적어도 한 개는 시계이다의 반대를 써놓은 거잖아. 그러면은 적어도 한 개는 시계이다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산은 그렇게 하는 거고 집합으로 표현할 때는 A의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맞아요. A의 여집합 이게 바로 적어도 한 개는 시계이다 이런 뜻이죠. A의 여집합이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그럼 B의 여집합이 뭐겠어요? 적어도 한 개는
하늘색이다잖아.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는 적어도 한 개는 시계이다와 적어도 한 개는 하늘색이다를 뭘로 연결했어요? 이고, 그리고로 연결했잖아. 그리고는 이 부집합에 뭘 말하죠? 교집합을 말해.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찾으라고 한 확률이 뭐냐 그러면 P,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까 전 문제에서 했잖아. 드모르간의 법칙이죠. 그죠?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얘는 P,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는 다시 한번 1 마이너스 P, A 합집합 B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는 A 합집합 B의 확률을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A 합집합 B. 근데 A 합집합 B가 뭐였냐? A 합집합 B는 모두 팔찌 그리고 모두 노랑이었어요. 자, 그럼 모두 팔찌가 나오거나 또는 모두 노랑이 나올 확률 이런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쓰면 이 부분은 이거잖아.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 이거 다 알잖아. 그쵸?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요 표를 보면 되지. 자, PA는 뭐라 그랬냐면 모두 팔찌만 뽑히는 거예요. 자, 이 중에 팔찌가 몇 개 있어? 팔찌? 요게 팔찌잖아. 이렇게 5개, 그치? 맞죠? 그러니까 PA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써야 되느냐? 10C3, 아까 10C3이었는데 전체가 이거 계산 미리 해놓을게요. 19, 8 해가지고 3, 2, 1 하면 이거 얼마지? 3되고 4되니까 120이죠. 그쵸? 자, 그러면 120분의 PA는 팔찌만 3개 뽑히는 거야. 팔찌만 3개. 그러니까 120분의 120분의 팔찌만 3개면은 5C3이죠? 5C3. 그 다음에 PB는 뭐예요? PB는 노랑만 3개 뽑히는 거지. 노랑만 3개. 노랑이면은 요렇게잖아. 요렇게가 노랑이니까 요 6개 중에 3개가 뽑힌다. 6C3이죠. 거기서 빼기 A 교집합 B면은 노랑색 팔찌인 거잖아. 노랑색 팔찌. 딱 몇 개야? 3개. 그치? 그래서 3C3 이렇게 빼주면 요걸 계산하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5C3이 10인가요? 10 플러스 20 30에서 1 빼니까 29거든요. 그래서 120분의 29인데 이 120분의 29가 지금 이거잖아. 이거. 그치? 그러니까 요게 120분의 29니까 최종적인 답은 1에서 걔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얼마야 하영아 답이? 맞아요. 약분할 거 없으니까 이게 그대로 답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좀 단계를 거쳐가지고 풀어야지 헷갈리는 부분 없이 풀 수가 있어요. 자, 이게 108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110번 문제 볼게요. 110번. 자, 여기 109번 문제부터는 이제 조건부 확률인데,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 하면 이제 제일 기본이 이거잖아. P, B바 A. 이렇게 쓰는 게 조건부 확률이잖아. 이게, 성빈아, 말로 표현하면 뭐지, 이게? 맞아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런 뜻이고, 계산하는 식은 뭐죠? PA분의 맞아요. PA 교집합 B 이렇게 쓰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 식을 살짝 변형해서 PA를 이쪽에 곱해서 쓰기도 하죠. 양변에 PA를 곱하면은 PA 곱하기 PB 바 A는 PA 교집합 B다 이렇게 활용하기도 하죠. 자, 이게 조건부 확률이고 또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때 이게 기본식이지만 여기 P 자리를 은솔아 뭘로 바꿔도 된다? n으로 바꿔도 되죠, 그쵸? 여기를 n으로 바꾸어서 원소의 개수로 계산을 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중에서 이제 110번 문제를 보면 110번 문제 이게 간단한 문제 같은데 문제를 읽어보면은 그 약간 헷갈릴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어느 해에 제주도를 관광한 사람 중에 외국인이 40%였대요. 외국인이 40%였는데 제주도를 관광한 사람 중에 우도의 올레길을 탐방한 외국인은 30%래요. 자,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전체 인원수를 내 마음대로 정하고 풀어도 되잖아. 그치? 뭐 100명이나 뭐 1000명이나 이렇게 정하고 풀어도 되잖아. 그치? 그럴 때는 인원수를 정해놓고 푸는 게 생각하기 편하다 그랬죠? 지금도 그냥 전체 관광객의 숫자를 1000명으로 한번 정해볼게요. 1000명? 1000명으로 정하면 그 중에 외국인이 성빈아 몇 명이란 얘기야? 400명이란 얘기지? 근데 여기서 문제를 잘 봐야 돼. 외국인이 40%인 건 알겠는데 여기서부터 제주특별자치도를 관광한 사람 중 우도의 올레길을 탐방한 외국인은 30%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우도의 올레길을 탐방한 외국인, 우도의 올레길을 탐방한 외국인이 몇 명이란 얘기야? 전체의 30%란 얘기예요. 근데 문제를 대충 읽으면 외국인 중에 30%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에서 앞에서 이렇게 말했잖아. 제주도를 관광한 사람 중 우도의 올레길을 탐방한 외국인은 30%다 그랬으니까 이 제주도를 관광한 사람을 우리가 1000명으로 정했잖아. 이 1000명 중에 올레길을 가본 외국인이 30명인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올레길을 가본 올레길 교집합 외국인 이게 지금 300명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중에 30%가 아니야. 그치? 전체 중에 30%를 말해요.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 질문한 것은 제주도를 관광한 외국인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을 때 그 사람이 올레길을 간 사람일 확률은? 이게 질문이죠. 그러면 하영아 이걸 우리가 조건부 확률로 쓸 수 있잖아. 이렇게 쓴다면 이 뒤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내가 한 명을 뽑았는데 외국인 중에 뽑았다 그랬잖아.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뽑은 사람은 이미 외국인이었어. 그치? 이미 외국인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올레길에 가봤을 확률은 이걸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앞에를 뭐라고 써야 돼? 올레길 이렇게 써야 돼. 그치? 그러면 조건부 확률의 뜻에 의해서 분모는 P 외국인, 분자는 P 올레길 교집합 외국인인데 자 근데 P를 뭘로 바꿔도 되니까 N으로 바꿔도 되니까 요렇게 그치? 그럼 결국 이거는 400명 중에 300명이 돼가지고 4분의 3 이렇게 풀리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항상 기본이니까 대충 읽지 마시고 정확하게 읽어보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20페이지로 가서 11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4번은 문제가 이제 거창한데 결국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서 7%가 ADHD가 있다. 근데 그 중에 ADHD가 있는 아동을 있음으로 정확하게 진단할 확률이 0.8, 없는 아동을 없음으로 정확하게 진단할 확률이 0.7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우리나라 아동을 1000명을 조사했다라고 한번 가정해볼까요? 1000명? 그럼 이 1000명 중에서 실제로 ADHD가 있다 이런 애도 있을 거고 ADHD가 없다 이런 애도 있을 텐데 실제로 있는 애들이 몇 명일까요? 1000명 중에 7%인가 얼마예요? 70명이죠?
그죠? 100분의 7 곱하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 930명은 없는 거야. 실제로는 없어. 그런데 이 70명 중에서 이제 의사한테 가가지고 진단을 받는 거죠. 진단을 받아가지고 진단 받은 결과 ADHD가 있다라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진단을 받아봤는데 ADHD가 없다라고 잘못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있는 애를 있음으로 정확하게 진단할 확률이 0.8이라 그랬으니까 70명의 0.8만큼이 있다라고 진단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70명의 0.8이면 얼마예요? 56명. 얘네들은 실제로도 ADHD가 있고 그리고 있다라고 검진을 받은 거고, 그럼 나머지 14명은 실제로는 ADHD가 있는데 없어요 라고 진단을 받은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ADHD가 없는 애들 중에서도 실수로 진단 받아봤는데 있어요 라고 진단받을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없어요 라고 진단받을 수도 있고, 근데 문제에서 ADHD가 없는 아동을 없음으로 정확하게 진단할 확률이 0.7이래요. 0.7. 그러면 이 930명 중에 0.7만큼은 없다라고 진단받았다 이 말이지. 그죠? 그러면 930에 0.7이면은 10분의 7이잖아. 그러면 이게 공 하나 떼버리고요. 93 곱하기 7이면은 73, 21, 97, 63이니까 65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930에서 651 빼면은 200 얼마죠? 79인가? 맞나요? 그쵸? 요렇게는 실제로는 없는데 있다고 진단을 받은 거지, 그치? 자, 이렇게 지금 문제의 상황을 쫙 인원수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번부터 보면 그 아동이 ADHD가 있고 전문가가 정확하게 진단을 했다. 그럼 여기 있는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은 몇 명밖에 없어? 실제로도 있고 진단도 있다라고 받은 애들 몇 명이야, 형아? 56명이지. 몇 명 중에? 아니 몇 명 중에? 1000명 중에. 1000명 중에 실제로도 있고 있다라고 진단받은 애들은 56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 확률은 뭐라 그래야 돼? 1000분의 56인 거야. 1000분의 56. 그렇죠? 그래서 0.056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0.056. 자, 그다음에 2번과 3번으로 내려가 보면 2번은 그 아동이 ADHD가 없고 전문가가 정확하게 진단했어. 그러니까 없다고 진단했어. 그런 애들은 몇 명이야, 성빈아? 651명이지, 그치? 얘네들이 실제로도 없고 없다고 진단받은 애들이죠. 그럼 그러할 확률은 또 1000분의 651이니까 0.651입니다. 0.651. 그 다음에 3번 전문가가 그 아동을 정확하게 진단할 확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1000명 중에서 제대로 진단을 받은 애들은 여기 56명이 제대로 진단받은 애들이고 또 여기 651명이 제대로 진단받은 애들이죠. 있는 애들은 있다고, 없는 애들은 없다고. 그쵸? 그래서 위에 1번의 답과 2번의 답을 합친 게 3번 답인 거죠. 그쵸? 둘이 더하면은 0. 얼마야? 707인가? 이렇게 되죠. 그쵸? 이게 답인데, 자, 이제 요런 상황에서, 요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자, 전문가가 ADHD가 있다 라고 진단한 아동이 실제로 ADHD가 있을 확률은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낼 수 있죠. 그쵸?
요렇게 말하면 이거는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 조건부 확률 문제 아닌가요? 그지? 그러니까 내가 이 아동 중에 한 명을 딱 뽑아봤는데 걔가 진단을 ADH가 있어 라고 진단을 받았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걔가 진짜 무조건 ADH가 있는 건 아니죠. ADHD가 있는 건 아니죠. 그치? 그러니까 그러할 확률을 지금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은 이때 이 상황을 우리가 조건부 확률로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P. 자, 뒤에다 깔아야 될 게 뭐예요? 은솔아 뭘 깔아야 될까 여기다가? 있다? 있다야 아니면 있다고 진단을 받은 거야? 맞아요.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고 있다고 진단을 받았을 때 이런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ADHD가 있다고 진단을 받았어. 그랬을 때 실제로도 있다. 실제로도 ADHD가 있다. 일 확률은 이게 질문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걸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써보면 P 분모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있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근데 실제로도 있으면서 있다고 진단을 받았어 이런 거죠. 그죠? 진단을 있다고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P를 N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바꾸어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분모에 들어갈 거 이거는 몇 명이라고 해요? 걔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라고 진단받는 애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하영아 여기는 몇 명이 들어가야 될까? 있다라고 진단받은 애들. 있다라고 진단을 받은 애들. 걔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아. 있다라고 아무튼 진단을 받은 애들이 다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엄청 친절하게 써줬는데 몇 명? 있다라고 진단받은 애들이 실제로 있으면서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있는데 있다라고 진단받았을 수도 있고 실제로는 없는데 있다라고 진단받았을 수도 있어. 아무튼 있어요 라고 진단받은 애가 총 몇 명이야 지금? 그렇지. 얘랑 얘를 더한 거지. 이렇게 둘이 더한 게 있다라고 진단받은 애들이지. 그 중에 진짜 있는 애들은 몇 명이야? 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나요? 근데 굉장히 친절하게 차근차근 써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꼭 뭐 ADHD가 아니라도 어떤 질병이 실제로 있는데 있다라고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실제로는 없는데 있다라고 진단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있다라고 진단을 받은 애들 중에 진짜 있는데 있다고 진단받은 애들이잖아. 그러면 이 분모에 들어가야 될 것은 몇 명이야 지금 상황에서? 얘랑 얘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56 더하기 279지. 그럼 분자에는 뭘 써야 되냐고요? 그렇지. 있는데 있다라고 진단받은 애들은 56명이잖아. 이걸 여기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 그치?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조건부 확률로 질문할 수가 있고요. 내가 봤을 때는 뭐 시험에 낸다면 이런 식으로 질문할 확률이 더 크죠. 이쪽 질문은 너무 단순하거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21쪽으로 가볼게요. 자, 21쪽으로 가서 여기서는 118번 부터 보겠습니다. 118번. 자, 어느 고등학교 상담실에서 지난 한 달 동안 1학년, 2학년 학생 30명이 전문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받았고 1학년은 남학생의 비율이 40%. 자, 1학년
2학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겠죠. 이랬을 때 1학년은 남학생의 비율이 40%래. 그러면 남학생이 40%면 여학생이 몇 프로란 얘기예요? 남학생이 40%면 여학생이 60%겠지, 그치? 나머지니까 60%. 그러면 우리가 이 1학년에 남녀의 비율이 성빈아 몇 대 몇이라고 말할 수 있니? 4대 6이죠, 그쵸? 2대 3. 그치? 남자가 40%면 여자는 자동으로 60%가 되는 거니까 40% 대 60%니까 간단히 하면 2대 3 비율이죠. 그럼 그럴 때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뭐라고 써놓으면 좋냐면 2A, 3A 이렇게 쓰면 편해요. 2대 3 비율일 때. 그치? 비율이라는 거 항상 그렇거든. 몇 대 몇입니다 하면 거기다가 문자를 뒤에 하나 띡띡 붙여주면 그게 실제 숫자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비례상수라고 하는데 2A, 3A라고 잡아놓을 수 있어. 1학년 숫자를. 근데 2학년은 반대로 2학년은 남학생이 30%예요. 그럼 하영아 여학생은 몇 프로? 70%. 그러면 2학년은 남녀의 비율이 몇 대 몇인 거야? 3대 7 비율인 거야. 그죠? 3대 7 비율. 그러면 그때는 여기다가는 뭐라고 써놓으면 좋을까? 문자를 하나 붙여야 돼. 근데 A랑 똑같은 걸 붙이면 곤란해. 그치? 그러니까 다른 문자를 하나 붙여서 3B랑 7B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3B, 7B 이렇게. 그러면 이게 실제 인원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연희야 1학년이 총 몇 명이 되는 거야 지금? 5A가 되는 거고 2학년이 총 몇 명이 돼? 10B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전체 학생이 30명이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5A랑 10B를 더하면 얼마예요? 30이 돼야 돼. 5A랑 10B를 더하면 30이 돼야 되고 요거 뭐 5로 한번 나눠 놓으면은 A 플러스 2B가 6이다 이렇게 써놓을 수 있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냐면 상담을 받은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남학생일 때 그 학생이 1학년일 확률 요걸 알려줬어. 자, 그러면 요거를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임의로 뽑은 한 명이 남학생일 때 걔가 1학년일 확률. 이거 무슨 확률이야, 성빈아? 조건부 확률이야. 그럼 바 한 다음에 이 뒤에다 뭐라고 써야 돼? 남학생, 그치? 앞에는 1학년, 그쵸? 자, 그러면 이 확률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N 남학생분의 N 1학년 남학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맞니? 자, 그럼 남학생의 수를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나? 남학생의 수. 그렇지. 요거랑 요거를 합친 게 남학생의 수죠. 그래서 분모는 2A 플러스 3B라고 쓸 수 있고 분자는 1학년 남학생이니까 2A라고 쓸 수 있지. 근데 그 확률이 얼마래 지금? 5분의 1에 그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 식을 잘 정리해보면 A랑 B의 관계가 나올 것 같아. 그죠? 하영아 우리 맨날 이렇게 분수 하나 만나면 어떻게 풀지? 맞아. x자로 곱하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10A는 4A 플러스 6B가 되고요. 4A 넘어가면은 6A가 6B가 돼. 그 얘기는 A랑 B가 그냥 똑같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 A랑 B가 똑같아. 근데 A랑 B가 똑같은데 아까 전에 우리 요 관계식 있었잖아요. 그럼 A랑 B가 똑같으니까 이거 B를 A로 바꿔도 되죠. 그러면 3A가 6이네. A가 몇이야? 2가 되는 거야. 그치? B도 2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실제로 남학생 1학년 남학생 4명인 겁니다. 그죠? A가 2니까 여기는 6명인 거고 여기는 6명, 여기는 14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인원수가 다 나왔어. 자, 그러면 상담받은 1학년이 몇 명이냐가 질문이니까 1학년이 총 몇 명이에요 지금? 10명이지. 그치? 10명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있는 122번. 오늘 요 문제까지만 풀게요. 122. 자, 122번은 봉투와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려고 한다. A 봉투에는 빨간 카드 5장과 노란 카드 3장이 들어있고 B 봉투는 비어있다. A 봉투에서 임의로 2장을 꺼내어 빨간 카드가 1장이라도 나오면 꺼낸 카드 2장을 B 봉투에 넣고 게임이 끝난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A 봉투에 빨강이 5장이 들어있고 노랑이 3장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2장을 뽑아. 2장을 뽑아가지고 빨강이 하나라도 나오면 꺼낸 카드 2장을 B 봉투에 넣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게임이 끝난대요. 근데 만약에 빨강이 1장도 안 나오면 꺼낸 카드 2장을 B 봉투에 넣은 다음에 한 번 더 뽑아. A 봉투에서 다시 카드 2장을 꺼내가지고 B 봉투에 넣어요. 그리고 게임이 끝나요. 근데 결과적으로 궁금한 건 뭐냐면 게임이 끝난 후에 B 봉투에 빨간 카드가 1장이 들어가 있을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게임은 1차 시도와 2차 시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B 봉투에 빨강이 1장만 들어있을 확률이 궁금하니까 B 봉투에 빨강이 1장만 들어있는 경우만 생각할게요. 자, 그럼 1차 시도에서 만약에 빨강을 2장 뽑으면 그 빨강 2장을 그대로 B 봉투에 넣고 게임이 끝나겠지. 그지? 이 문제 상황을 이해했니? 카드를 뽑는데 빨강이 1장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B 봉투에 집어넣고 게임 끝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처음에 카드를 2장 뽑았는데 빨강이 나왔어. 그럼 빨강을 B 봉투에 넣고 끝나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B 봉투에 빨강이 몇 장 있게 돼요? 2장 있게 되잖아. 그건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상황이 아니죠.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상황은 빨강이 1장만 들어있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처음에 빨강 뽑는 건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그럼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처음에 빨강 하나, 노랑 하나 뽑았을 때입니다. 그지? 처음에 1차 시도에 빨강 하나와 노랑 하나를 뽑으면 그걸 그대로 B 봉투에 넣고 게임이 끝나는 거고, 그러면 B 봉투에는 빨강이 1장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바로 1차 시도에서 게임이 끝나고 내가 계산하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여기에서 빨강 하나 노랑 하나 뽑는 거니까 8C 2분의 5C 1 곱하기 3C 1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요거 얼마냐면 28분의 15 요렇게 한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케이스는 뭐냐면 1차에서 은솔아 무슨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빨강 2장 나오는 거는 내가 계산하고 싶은 상황이 아니었고, 빨강 하나 노랑 하나 나오는 거는 계산했고, 그럼 나머지 상황은 뭐예요 이제? 노랑만 2장이 뽑히는 거죠. 그죠? 자, 노랑만 2장이 뽑히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자, 빨간 카드가 1장도 나오지 않은 거잖아. 그러면 내가 뽑은 노랑 2장을 B 봉투에 넣어요. 넣고 다시 A 봉투에서 2장을 뽑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봐. A 봉투에서 지금 노랑 2장을 가져가 버렸단 말이야. 그럼 A 봉투 안에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2장을 뽑는데 그때 어떻게 뽑혀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맞아요. 2차 시도에서 빨강 1개와 노랑 1개가 뽑혀야, 그래야 최종적으로 B 봉투에 빨강이 하나 들어가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1차에서 노랑 2개가 뽑히고 2차에서는 빨강 하나 노랑 하나가 뽑히는 것, 이게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두 번째 케이스인 거예요. 그럼 얘부터 계산해보면 8장 중에 2장을 뽑았는데 노랑만 2장이니까 3C2로 뽑힌 거죠. 이렇게 맞니 성빈아?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이번에 이제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2개를 뽑는데 빨강 하나 노랑 하나,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성빈아? 6C2분의 5C1
곱하기 뭐 1시 1이니까 1하고 쓰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앞에 거는 28분의 3이고요. 뒤에 거는 15분의 5니까 3분의 1이네, 얘가. 자, 3분의 1이야. 그럼 3분의 1이면 이렇게 약분시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약분시키면은 28분의 1 되겠네. 이렇게. 그럼 결국은 28분의 15하고 28분의 1하고 더해야 되는 거니까 답은 28분의 16. 4로 나누면 7분의 4.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풀고 나면 별거 아닌데 처음에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상황이 복잡하니까. 자, 그래서 숙제는 21까지고 그 다음에 오늘은 11조까지만 끝났으면은 귀가를 하겠습니다. 11조까지. 그리고 여러분 내일 그 1시부터 이제 우리 주말 보강이 있는데 여기 교실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자리가 부족하면은 대강까지 갈 건데 1시부터 여기서 할 건데 내일 여러분이 끝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것도 결국 구상을 해요. 반복해서 계속 푸는 건데 내일까지는 요거를 좀 우선적으로 해오시고 그래서 요것만 끝나면 내일 금방 보내줄 테니까 잘 풀어가지고 오시고 내일 오면 답지하고 그 다음에 문제 중에서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풀었던 것들 이렇게 링크 만들어가지고 줄 테니까 모르는 건 내일 와서 마무리하고 일단 내일까지 풀어서 와봅시다. 수고했어요.